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서운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중에 늙어봐. 다 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자녀, 전화해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자녀, 손주 얼굴도 보기 힘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현명한 부모님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딱 한마디로 자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지요. 이 말 한마디에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80이 넘어서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온다고요.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가 끝까지 존경하는 80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진숙 씨, 올해 72살입니다. 남편 박성호 씨와 결혼한 지 어느덧 48년. 슬아의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셨습니다. 큰딸은 서울 송파구에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작은 딸은 대전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며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요. 진숙 씨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보람이었고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숙 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자꾸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은 한 달 전 큰딸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반찬 몇 가지 정성껏 만들어 갔는데 큰딸이 현관에서 받아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안 만들어 와도 돼. 요즘 반찬 배달도 잘 되고 우리도 바쁜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진숙 씨는 웃으며 그래도 직접 만든 게 맛있잖아 했는데 딸이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맛있긴 느끼해서 애들도 잘 안 먹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든 반찬인데 딸이 좋아하던 잡채도 넣고 손주들 입맛에 맞게 소시지, 야채볶음도 했는데 진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2주 후 막내 아들한테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있어서 뭘 준비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괜히 이것저것 챙기시다가 힘드시기만 하잖아. 진숙 씨가 그래도 손주 돌인데 금반지라도 해줘야지 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엄마. 요즘 금 시세가 얼마인지나 아세요? 그냥 돈으로 주시든가 아님 그것도 됐어요. 어차피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전화를 끊고 진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뭘 해주겠다는 것도 잘못인가?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작은 딸과의 일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오랜만에 대전에서 올라와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진숙 씨가 기뻐하며 딸이 좋아하는 칼국수집에 데려갔는데 식사 중에 딸이 핸드폰만 계속 보는 겁니다. 진숙 씨가 얼굴 좀 보자, 핸드폰 좀 내려놓고 했더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약국 일도 있고 오자마자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나도 피곤해. 진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칼국수만 먹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네 번째 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큰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올 추석에는 다 같이 모이자. 엄마가 맛있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그런데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 추석은 시댁 가야 해. 작년에 친정 왔으니까 올해는 시댁 차례야. 그리고 엄마, 이제 그렇게 다 모이고 하는 거 힘들잖아. 그냥 각자 알아서 쉬는 게 나아. 진숙 씨가 그래도 명절인데. 하자 딸이 끈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 나중에 또 통화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을 저 아이들 위해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걸까? 이제 나는 자식들한테 짐일 뿐인 건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성호 씨가 자는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왜 안 자고 거기 앉아 있어? 진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숙 씨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파마하러 가는 단골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네요. 저도 벌써 40분째예요. 보아하니 진숙 씨보다 서너 살 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인상이 참 편안하고 눈매가 고왔습니다. 네, 오늘 손님이 많네요. 진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 이름이 금옥 씨였습니다. 올해 75. 같은 부평구에 사는데 아파트 동이 달라서 그동안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금옥 씨도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고 모두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옥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숙 씨,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진숙 씨는 처음 보는 분인데 속내를 말해도 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금옥 씨 앞에서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은요. 진숙 씨는 그동안 자녀들한테 받은 상처를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반찬 무시당한 일, 금반지 거절당한 일, 작은 딸한테 핸드폰 보느라 무시당한 일, 추석에 오지 않겠다는 큰 딸의 말까지. 금옥 씨는 진숙 씨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숙 씨, 그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나도 똑같았거든요. 금옥 씨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나도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서운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진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금옥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와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요리 도와주겠다고 하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 오는 걸 좋아해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내가 달라졌어요. 진숙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금옥 씨가 진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진숙 씨, 자녀가 끝까지 존경하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 하나면 돼요. 진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금옥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생각은 어때? 라는 말이에요. 진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금옥 씨가 설명했습니다. 진숙 씨,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저건 해야 한다, 이렇게만 말해왔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고 간섭으로 느끼고 결국 부모를 피하게 돼요. 반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식들은 비로소 아, 부모님이 내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나를 어른으로 대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러면 오히려 부모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게 되고 존경심이 생겨요. 진숙 씨가 반문했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요? 금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 말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충고하고 싶을 때 충고하지 않기. 둘째, 물어보고 기다리기. 셋째,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기. 넷째, 필요할 때만 도움 주기. 이 4가지를 지키면서 내 생각은 어때? 를 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금옥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5년 전에 큰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반대했죠.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위험한 짓을 하냐? 애들은 어떡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반대만 해.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진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적 있으셨구나. 금옥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말들이 사실은 자식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바꿨어요.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내 인생은 내 거야. 창업 어떻게 되어가? 내 생각은 어때?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날 이후로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요. 진숙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충고하고 싶을 때는 어떡해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요? 금옥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생각에는 이런 게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하되 결정은 자식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자식도 부모 말을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니까. 금옥 씨는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반찬 안 먹는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건데 왜 안 먹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그래,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맛있더라. 내가 좋은 대로 해.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해줄게라고 해요. 그러면 딸이 오히려 엄마 그래도 엄마 잡채는 최고야. 그건 해줘라고 해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원하게 되는 거예요. 진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금옥 씨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과거 얘기 꺼내지 않기.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하면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둘째, 비교하지 않기. 누구네 아들은 이렇게 하던데 이런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더 멀어져요. 셋째, 죄책감 주지 않기.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런 말은 자식을 힘들게 해요. 넷째, 통제하려 들지 않기. 자식이 성인이 된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정해야 해요. 진숙 씨는 금옥 씨 말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은 충고와 잔소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통제하려 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금옥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숙 씨,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우리를 존중해요. 그게 진짜 비결이에요. 미용실에서 돌아온 진숙 씨는 금옥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진숙 씨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좋은 대로 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하려니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잠깐 들를게. 근데 점심은 밖에서 먹자. 엄마 힘들게 준비 안 해도 돼. 예전 같으면 진숙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밖에서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숙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어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큰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진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너무 갑자기 바꿨나?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바쁜 거 아니까.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큰딸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갑자기 왜 이래? 진숙 씨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금옥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요. 자식들도 의아해해요. 하지만 일관되게 계속하면 달라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숙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 계속해보자. 2주 후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전화해서 손주 유치원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유진이를 집 근처 유치원에 보낼까 아님 좀 멀어도 좋다는 데로 보낼까 고민이야. 예전 같으면 진숙 씨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연히 가까운 데로 보내야지. 멀면 애가 힘들어. 그리고 요즘 유치원이 다 거기서 거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두 군데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내 생각은 어때? 아빠로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물어봐? 진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빠니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엄마는 내 결정을 믿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실 나도 가까운 데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내가 좀 더 좋은 데로 보내고 싶어 해서 고민이었거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정리되네. 우리 부부가 더 얘기해 볼게. 진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고마워라고 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 유치원으로 결정했어. 아내랑 얘기해 봤는데 아이가 피곤하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어. 그리고 엄마, 이번 주말에 유진이 데리고 갈게.
오랜만에 할머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 진숙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진숙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작은 딸이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약국 그만두고 좀 쉬어. 돈이 다가 아니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뭐가 제일 피곤해?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작은 딸이 한참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직업 문제, 손님 문제, 건강 문제까지. 진숙 씨는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충고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속이 좀 시원하다. 다음 주에 올라갈게. 엄마 보고 싶어. 진숙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큰딸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돼?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숙 씨가 먼저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어봐야 했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매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해? 요즘 뭐해? 짧은 통화였지만 그 짧은 통화가 진숙 씨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진숙 씨는 이번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강요하지 말자. 그랬더니 큰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친정으로 갈게. 시어머니한테 양해 구했어. 작년에 못 갔으니까 올해는 꼭 가야지. 작은 딸도 막내 아들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숙 씨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엄마, 우리가 할게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라며 함께 했습니다. 진숙 씨는 거실에 앉아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많이 바뀌신 것 같아. 예전엔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여유 있어 보여. 그게 좋아. 막내 아들도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예전엔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봐 전화하기도 좀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한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 작은 딸이 진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 진숙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끝까지 존경하는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혜, 충고보다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세요. 자녀는 비로소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오히려 부모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들어주고 기다리세요. 자녀가 고민을 말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100마디 충고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지혜, 일관되게 존중하세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부모도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녀가 결정을 고민할 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내 생각은 어때?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그랬구나. 많이 지쳤겠다.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자녀가 다른 선택을 할 때,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엄마는 응원해. 자녀가 의견을 물어볼 때, 엄마 생각은 이런데, 결정은 내가 해. 엄마는 내 결정을 믿어. 명절이나 모임 관련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해. 올 수 있으면 오고 바쁘면 다음에 보자. 손주 관련해서 내가 부모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는 내 육아 방식을 존중해. 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과거, 희생 강조하지 마세요.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렇게 하던데라는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면 더 멀어집니다. 엄마 마음도 모르고라는 말로 죄책감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라는 잘못 지적하지 마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필요한 건 위로지 지적이 아닙니다.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숙 씨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 가자 라고 조릅니다. 남편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진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행복해. 사실 진숙 씨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자녀들도 바뀌었다는 것을, 존중하니까 존경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하시다면, 혹시 명절에도 자녀 얼굴 보기 힘드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하세요. 충고 대신 질문하세요. 통제 대신 존중하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